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자, 황교 오늘 김진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낮에 그때 한 2시쯤 했나요? 예, 했습니다. 황교안은 1월 15일 자한당 입당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도표를 복사해다가 다른 유튜버가 사용을 해도 LA 시사 논평에서 자료를 가져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워터마크 그려놨습니다. 워터마크 LA 시사 논평, LA 시사 논평, LA 시사 논평하고 워터마크를 다 박았어요. 이제 이거 캡처해가지고 다른 유튜브에서 하면은 그 방 시청자들이 저거 LA 시사 논평에서 가져온 거네 이러고 이제 생각할 겁니다. 예전에는 이거 가져가는 거 워터마크 제가 안 썼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 창의적인 작품인데 말이죠. 예, 창의적인 작품인데 어떤 이상한 놈이 어떤 이상한 그 어묵이 말이죠. 내가 짜깁기 방송을 한대나 개 거지 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창의적으로 이런 차트를 많이 만들어서 방송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오늘 김진태가 기자회견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탄핵이 시초였다. 김진태라는 인간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 상처를 아울러 주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다. 그리고 내 본인의 결정으로 내가 당 대표가 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국 시민들이 자기 보러 출마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춘천에 있는 그 김진태 그 사무실 앞에 애국 시민들이 많이 가가지고 당 대표 출마하라고 그 항의 시위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분들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당 대표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결정이 아니다. 시민들 손길 못 뿌리쳐서. 그리고 전국 단위의 선거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거다. 제가 우리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김진태는 전국 단위의 선거 이번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두 번째입니까? 처음이에요? 권미자님께 거짓말이에요? 2017년, 2017년 그 5구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홍준표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한 거, 그거 전국 단위 선거 아닌가요? 그죠? 그때도, 홍준표하고 자한당의 대통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그 경쟁을 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 선거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김진태 씨가 기억력 감퇴가 오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은 나는 분명히 홍준표하고 2017년 4월에 대통령 후보 경선도 전국 단위 선거라고 저 LA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진태의 착각인지 기억력의 한계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석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김진태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이정미 재판관의 그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0일 그때의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원래 헌법재판관 7명은 심리만 가능하고 결정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 결정 권한이 있는지 헌법재판소 제도를 확실하게 뜯어고치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진실에 대한 열망과 자유를 향한 투지로 자기는 나아가겠다. 이랬어요. 제가 오늘 우리 그 몇몇 사람들 만나가지고 진실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김진태가 제 몸에 도청장치를 달았나요? 진실에 대한 열망과 자유를 향한 투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그 김진태가 진실과 자유를 쓰는 이 개념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진실과 자유에 대한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김진태가 첫 번째, 애국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면요. 김진태는 자, 탄핵 이야기를 했고 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2017년 3월 10일 탄핵 과거의 사건이 김진태가 당대표 출마하는데 동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거의 태극기 시민들. 그 다음에 헌법제도 그 이정미 재판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역시 과거의 문제점을 들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진실에 대한 열망과 자유를 향한 투지 이거는 현재 형으로 쓴 거죠. 지금 현재 김진태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약속으로 애국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다. 이것은 역시 탄핵으로 인한 그 과거의 사건 그것에 기반한 이야기가 되죠. 공정사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래의 것이지만 이러한 공정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계기는 과거 탄핵에 기반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태가 절반만 여기까지 제가 본 거고요. 요 뒷장면에서 또 나머지 절반이 나오는데 요 절반만 봤을 때 김진태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는 과거의 탄핵 사건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과거의 태극기 들었던 김진태가 그 당시에 태극기를 들고 영웅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과거에 김진태가 잘했으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김진태가 뭘 잘했는지 미래에 뭘 했는지 이런 거보다는 과거 탄핵 시절에 김진태의 활약상과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자, 반면에 황교안 거를 비교를 하면요. 예.
황교안은 그 자한당 입당 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 현실이 총체적 난국이다. 이 정부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이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현실. 요즘에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지금 현재 평화가 왔다고 말들을 하지만 안보를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이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황교안은. 이제 이 정부가 소통 없고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 경제, 안보, 사회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는 혁신 변화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과거에 집착만 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 여기까지 절반만 봤을 때 황교안은 모든 이야기가 현재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 그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불안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많다. 현재 불안하다. 현재 불안하다. 이 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죠. 김진태는 과거 탄핵 때 자기의 활약상이 연상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한 반면에 황교안은 탄핵 때 한 게 없죠. 그러니까 탄핵 때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차이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나머지 절반에서 김진태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분열된 보수를 재건하겠다. 자한당 보수 가치를 세우겠다. 건국 신화와 부국 신화를 창조하겠다. 지금 정통 보수가 9회 말 위기로 가 있는데 9회 말 역전승을 이뤄내겠다. 세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 민노총 정교조에서 사람이 죽으면 열사를 만드는데 태극기 열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망한 그분들은 기억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나 김진태는 통진당 이석기를 몰아내는데 앞장섰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두 번째 보수를 재건하겠다. 보수같이 세우겠다. 9회 말 역전승을 이루겠다. 지금이 그러면 9회 말인지 지금은 3회 초인지 지금은 5회 말인지 그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김진태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9회 말이 오는 건지 아니면 김진태가 당대표가 될 때도 한 3회 초인데 자기가 9회 초까지 굉장히 오래 당대표를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9회 말 역전승을 한다는 건지 이 시기가 애매모호해요. 지금 현재 문재인은 그럼 몇 회인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다. 그게 문제고 어쨌든 보수 가치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보수 가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죠. 여기서도 보면은 김진태는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얘기. 과거에 태극기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신 세 분의 열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김진태는 오늘 당대표 후보 출마하면서 자신이 탄핵 때
2017년 3월 10일 탄핵 때 했던 그 열렬한 그 활동을 다시 상기시키는 듯한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문제점은 보수의 가치가 뭔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했다. 과거 이야기는 많이 한 반면에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뭐 공정사회 만들겠다, 뭐 보수가치 세우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막연한 포괄적인 이야기였어요. 반면에 황교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답을 주고 통합으로 갈등을 해소하겠다.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황교안은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젊은 정당으로 만들겠다. 건강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겠다. 당원들에게 감사 말씀 드린다. 그리고 황교안이는 김병준하고 나경원을 칭찬했습니다. 김병준과 나경원이 자한당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현재 자한당 지도부에게 아부성 멘트를 했어요. 통합과 화합으로 한마음으로 단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병준하고 나경원을 칭찬하면서 자한당이 단합이 중요하다. 화합하자. 이런 얘기는 결국 그 나경원 쪽으로 화합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문정부 경제실정과 민생 파탄 저지하고 국민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황교안의 특징은 자한당이 답을 주겠다.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어야겠다. 비전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미래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통합과 화합, 비전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끝에 문정부 경제실정 민생 파탄 저지하고, 이 말은 반문연대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자한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을 주로 물고 늘어지는 반대하는 반문연대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입당 이야기를 했고, 김진태는 자기의 과거 탄핵 때 활약한 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제가 두 사람의 비교가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의 내용에서 화끈하게 와 닿아오는 것은 글쎄요, 김진태가 탄핵이 불법 탄핵이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탄핵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불법 탄핵이었고 탄핵은 무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냥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라는 새 이름 석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황교안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김진태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국가를 상대로 정말 자유 대한민국과 태극기 애국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원하는 그런 뭔가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좋은데 자기 그 한계, 자기 범주와 관련된 자기를 PR하기 위한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한 것이 강하다. 정치인이 인기를 얻으려면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